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 빠르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한 주가 됐고, 또, 갓 동네꼬마님을 만나는 아이고. 날이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갓이에요, 갓. 아이고, 시작부터 푸시를 세게 하시네요. 말랑말랑해질 때쯤, 네, 또 이렇게 푸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네. 이게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도 있는,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건 네, 누워서 침 그렇습니다. 뱉을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는 해주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고 이런 건 좀 생략하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한 6, 7년 전 얘기고요. 30대 후반에 막 들어선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주변에는 흔한 남자였어요. 그냥 뭐 대학교 나오고 취업하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남성이었는데 한이 맺힌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 결혼을 하고 와이프는 새 차를 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출퇴근도 하고 애기들은 주로 와이프가 케어를 했으니까 본인은 조금 오래된 차를 타고 있었대요. 한 10년 정도 된. 뭐 대부분의 남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겠죠. 새 차 타고 싶죠. 비싼 차 타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죠. 와이프랑 한 1년을 열심히 싸웠대요. 새 차를 한 대 지르고 싶다. 와이프는 그 돈으로 애기들 옷 사주는 게 맞다. 나도 사람이다. 좋은 차 좀 타보자. 막 싸우다가 제가 예전에 드렸던 명언 있지 않습니까? 늘 그렇지만 허락보단 용서가 빠르다. 이 멘트에 힘을 얻어가지고 와이프의 허락 없이 차를 사야겠다 결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똘비는 차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차종, 등급, 옵션, 색깔 이미 본인은 다 꿰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차를 사려고 마음 먹은 김에 동호회도 가입을 해서 눈팅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하면서 차를 계약을 해야 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겠지만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보통 고객분들이 아는 딜러가 없으면 소개받을 딜러도 없으면 한 2개 내지 3개 매장 정도 간단하게 돌아보세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말이나 자기 쉬는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이 똘비가 살았던 도시가 꽤나 큰 도시인데 이 큰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대리점을 다 돈 거예요. 전부 다. 이 전체 도는 걸 한 3번 했대요. 3번. 왜? 갈 때마다 영업사원이 바뀌어 있을 거니까 3번 정도를 돌면서 최고로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딜러한테 나는 차를 사겠다. 이 일념 하나로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었고 쫙 하는데 좀 과했나 봐요. 똘비가 원하는 게 이 조건에 응하는 딜러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던 와중에 모 대리점에 갔는데 한 30 초반, 20 그 후반 정도로 보이는 영업사원이 하나가 앉아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 보이기도 하고 너를 한번 내가 지져 볶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은은한 밀당을 시작을 했대요. 뭐 차 설명해 주려면 차는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기선제압 하면서 딜러랑 밀당을 하는데 딜러가 딱 다시 허리를 피더니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편히 다 말씀해 보시라고. 전부 다. 그래, 많은 딜러들이 너하고 똑같았어 하면서 딱 요구사항을 미리 종이에 적어놓은 걸 딱 보여줬대요. 나는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 너 오케이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계약 넣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 딜러가 이렇게 보더니 현금 구매세요? 할부 구매세요? 글더래요. 이걸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왜냐면은 할부로 차를 사게 되면은 약간의 인센티브가 더 나와요. 영업사원한테. 네. 아주 조금의. 근데 이제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꼼쳐놓은 돈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차를 살 만한. 나 현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한다. 굳이 이자를 내가 내고 싶진 않다.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래요. 그럼 똘비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 현금 구매한다니까 싫지? 생각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이 조건 맞춰드리겠습니다. 계약 넣으시죠. 글도래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견적서 뒤에다가 오늘 해주기로 한 내용을 해주겠다고 좀 적고 사인 하나만 해주라고.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알았다고 뒤에다가 쫙 쓰고 본인 이름하고 서명까지 딱 해서 견적서를 주더래요. 견적서 받고 신분증 주고 계약 넣고 계약금 입금하고 그럼 차가 한 몇 달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매장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발품을 결국 팔아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내가 동호회에다 글 올려서 자랑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딱 생각을 해갖고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차를. 근데 다 똑같아요. 처음에 차를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3달이 걸린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지만 차라는 물건이 막상 기다리다 보면은 점점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똘비도 마찬가지였대요. 차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영업사원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여보세요 받으니까는 그 차를 혹시 선생님은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실 의사가 있냐. 그래가지고 전시차나 이런 건 싫고 하자 있어갖고 빠꾸 치는 차 고쳐서 나오는 것도 싫다. 공장에서 그냥 나오는 차라면은 받을 의향은 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한번 잡아보다가 있으면은 연락드리면은 그럼 바로 자금 집행하실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렇긴 할 수 있다. 총알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조금 열심히 알아봐주나 보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차를 빨리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있었더니 한 보름이 더 지났을 때 1달 정도가 됐을 때 영업사원인 전화가 오더래요. 선생님 차를 조금 잡아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러면은 한번 차 대금이랑 그 다음에 탁송료랑 그 다음에 왜냐하면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그 서비스에 대해 좀 집착이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그러면 오늘 제가 퇴근하고 저녁 7시쯤 한번 얼굴 좀 봐도 되냐 얘기를 했더니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똘비가 회사를 마치고 그날 저녁 약속이 있었대요.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가려고. 그래서 저녁 약속을 한 형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형님 나 요래저래 해갖고 밥 먹고 자동차 매장 가갖고 딜러랑 얘기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 형님도 그냥 같이 가십시다. 심심한데. 그러니까는 그 형님도 나도 안 그래도 그 차 좀 알아보고 있다. 네. 나도 가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형님을 모시고 매장을 같이 갔대요. 같이 가가지고 일단 그 형님은 전시되어 있는 차를 두리번 보고 있고 똘비는 상담실에 앉아가지고 영업선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차값이 정확하게 이거고 그러면은 이 돈을 내가 입금하면 되는데 서비스 내용은 변한 거 없고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쭉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영업사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생님 입금하셔야 될 계좌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리점에다가 입금해 주시면 되고 대리점 대표님 전화하면 누구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입금 처리하고 그럼 차는 얼마나 걸리는 거냐 입금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입금하고 한 일주일 정도면은 차 나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알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준비해가지고 내일 내가 입금을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해주시면 뭐 내일 해주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그 형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님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래요. 근데 참고로 이 형님이 지금 개인 사업을 가업을 이어서 하시는 분인데 나이는 50대 중반인가 그러셨다는데 예. 이 형님이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 형님이 경찰을 하셨던 분인데 경찰 중에서도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겠지만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잡으러 많이 뛰어다니셨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크게 다치기도 했었고 또 경찰분들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가 부모님께서 가업을 네가 그냥 이어받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냥 자진해서 나오신 케이스였다고 그러는데 예. 이 형님이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많이 잡으러 다니고 조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형님이 경찰로서. 눈썰미가 보통 사람의 수준은 아니죠. 이 형님이 착 생각을 하더니 야 똘비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형님 그러니까는
너 뭐 저 아는 딜러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는 딜러는 아니고요.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뭐 젊은 사람이 성실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너 아까 서비스 되게 잘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예 형님 그거 잘 받아요. 저거 완 거짓말할 때 하는 눈인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형님 그런 게 어딨어요. 견적서 뒤에다가 사인까지 다 받아놨다고. 막말로 나 그거 안 해줬으면 차 인수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는데 전형적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할 때 하는 눈깔이거든. 저런 눈깔 믿는 거 아닌데 내가 저런 X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어가지고 말이다. 아직도 직업병이 안 고쳐지나 보다.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형님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고 막말로 형님 뭐 차가 왔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했어. 그러면은 나 남바 안 다룰 거야. 하니까는 그래. 뭐 내가 괜히 아직도 옛날 버릇이 남아있나 보다. 가자 하고 그날 그렇게 갔대요. 근데 똘비가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쭉 해보는데 이 형님 하는 말이 좀 걸리기도 하고 조금 골똘히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잘못될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한 9시가 좀 못 돼가지고 그 딜러한테 문자가 오더래요. 예를 들어 탁송료를 포함해서 얼마고 우리 대리점 대표님 계좌 해가지고 이 계좌로 입금을 주시면 됩니다. 딱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입금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그 해당 자동차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전화를 해가지고 뭐 좀 여쭤보려고 한다. 차량 대금을 집행을 할 때 계좌가 어떻게 되냐. 이게 그 대리점 대표님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그 자동차 콜센터에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대리점 대표님 이름으로 입금하는 케이스는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예를 들어서 돌비 자동차면 돌비 자동차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돌비 자동차 고객님 이름 땡땡땡 해서 나오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케이스는 없다.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딱 전화를 끊고 이것 봐라. 뭔가 느낌이 쎄하네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딜러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기 딜러님 그 알려주신 계좌 이게 누구 계좌냐. 저희 대리점 계좌라고. 아니 내가 알아봤는데 차량 대금을 대리점에다 넣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더래요 딜러가. 아니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지금 차를 땡겨서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희 대표님이 전시차로 내려오는 차를 지금 바로 전시를 하지 않고 돌려서 고객님한테 드리는 거라고. 전시차를 가져올 땐 대표님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우리 매장 계좌로 들어오는 게 맞죠 하면서 얘기를 막 하더래요. 나 틀리나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자동차에서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하는데 딜러가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콜센터에다 전화해봐서 물어봐봤자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기 때문에 콜센터에서는 정상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가 없다. 빨리 받으시는 게 싫으시면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대기를 타셔요. 얘기를 하더래요. 꼴비도 이게 1, 20만 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괜히 좀 잘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솔직히 내가 우리 딜러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원리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는 건 좀 싫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내가 기다리겠다. 빨리 차 안 받고 내가 그럼 기다리겠다. 뭐 지금 시간이 한 달 좀 넘게 지났으니까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지 않았냐 얘기를 하니까는 처음부터 다시 대기하셔야 되는데 괜찮겠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생각해보시고 바로 말씀 주시라고.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때 만났던 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형님 지금 요래저래 해가지고 딜러한테는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 그냥 해버릴까 형님? 쩔리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형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니까 진짜로 사기꾼 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아니 내가 관상쟁이도 아니고 눈빛이나 사람 제스처나 이런 게 전형적인 사기꾼 놈들 증상이라고. 약간은 그 녀석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뭐 그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 형님이 원리 원칙에선 벗어나지 마라. 그럼 네가 다칠 일이 애초에 없다.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내가 지금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차가 당장 급한 게 아니니 딜러한테 전화를 했대요. 딜러님 생각해봤는데 처음부터 다시 기다리겠다. 미안하다. 부탁을 좀 드리겠다. 그랬더니 딜러가 아이고
대표님한테랑 다 얘기해놓고 준비 다 해놨는데 아이고 이러실 거면 애초에 그냥 안 한다고 하시지 그랬어요 하면서 조금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안하게 됐다고 뭐 어쩌겠냐고 일단 알았다고 미안해요 끊었대요. 끊고 한 달이 조금 못 지났을 때 그냥 일상생활 쭉 보내고 있는데 딜러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딜러님 하고 받으니까 예 차가요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래요. 예? 차가 벌써 나온다고요? 어떻게 차가 바로 나올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예 차는 뭐 어떻게 배정이 잘 됐네요 그렇게 진행을 좀 시작하시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주식 계좌에 돈을 좀 넣어놨거든요. 그러면은 돈 빼려면은 한 3일 정도 필요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 3, 4일 있다가 대금 집행할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내일 모레 쯤에서 일단 전화 한번 다시 드릴게요 하고 딱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차가 그래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 잘됐다 차라리 하고 일상생활을 보냈는데 다음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술 한잔 먹고 가는 길에 또박또박 걸어가는 길에 그 대리점을 지나가는데 대리점에 밤에 보더라도 쇼윈도에 차들이 쫙 전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죠. 야 나 이번에 저걸로 계약해서 곧 있으면 차 나와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오 야 대박 야 너 돈 많이 벌었다 하면서 친구들이 막 칭찬해주고 거기서 으쌰으쌰 하면서 앞에서 놀고 있는데 해당 대리점 옆으로 골목이 하나 있었고 골목 안쪽으로 창문이 3층인가 열려 있었대요. 딱 열려 있는데 거기서 잘은 안 보이는데 사람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불이 켜져 있는데 연기가 칼칼칼칼 나올 정도로 담배를 빡빡빡빡 피우고 있더래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뭐 그거 본다고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목에 저것만 하나 딸랑 불이 켜져 있으니까 신기하다 하고 친구들이랑 차 구경하고 앞에 있는 작은 동네 슈퍼였대요. 편의점 24시가 아니고 동네 슈퍼에서 담배랑 음료수 하나 사려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저 앞에 저 하우스냐고 그러니까 노름방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얘기를 했더니 거기 사장님이 아유 저 말도 말으라고 여기저기서 자동차 파는 놈들 모여갖고 저희 카드 치는 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똘비는 몰랐죠. 이게 신차도 마찬가지고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때문에 정말 많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이쪽이. 맞아요. 예.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사건 사고의 한 80%는 독박이에요. 진짜 보면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기서 다들 모여가지고 카드 치고 노나보다 생각을 하고 갔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아까 전에 그 대리점 옆에서 봤을 때 그 딜러 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자기가 살려고 하는 같은 차종을 그 딜러가 몰고 있어가지고 그 딜러가 자기 차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딜러 차가 주차가 돼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뭐 차에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딜러 차인가 어쩐가 보는데 차 앞유리 쪽을 이렇게 보니까는 전화번호가 써 있는데 자기 핸드폰 눌러봤더니 그 딜러 맞더래요. 예. 이 자식 이거 독분인가? 그래가지고 혹시 그때 나한테 돈 달라고 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경찰 하시는 형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 형님 어차피 늦게 자는 거 아니까. 네. 그래서 형님 요래저래 해가지고 여기 앞에가 하우스방이라고 하는데 그 딜러놈 차가 지금도 주차가 돼 있는데 혹시 이 자식이 독자금 때문에 나한테 그때 사기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야 그 신차든 중고차든 꼭 사고 치는 애들 보면 독이 거의 무조건 끼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라. 그 돈 없는 데다 입금하지 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센서등이 이제 켜지더래요. 그 건물에서 센서등이 켜지면서 한 4명 정도가 우르르 걸어서 나오더래요. 근데 거기에 그 딜러가 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전화 좀 끊을게요. 끊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저 딜러놈이 맞네 하면서 이렇게 숨죽이면서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지들끼리 모여 서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왜 바깥으로 나왔나 했더니 그 딜러가 엄청 까이고 있더래요. 돈 언제 갚을 거냐고. 야, 너 그때 빌려준 돈 너 언제 갚을 거냐고. 야, 너 깜빵 가고 싶냐고.
막 조금 무섭게 그렇게 자기가 계약을 넣었던 딜러를 3명이 막 쏘아 붙이고 있더래요. 수박빛이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진짜로. 그리고 똘비는 집으로 간 거죠.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차는 어차피 이제 곧 나오는데 야 이거는 진짜로 본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계좌를 받아야겠다. 이건 진짜 무섭다. 그리고 썬팅이랑 이것도 내가 썬팅 샵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 어떻게 사기를 칠지 모른다 저놈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틀 후니까 전화가 왔겠죠. 딜러가 딱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그 어떻게 차량 대금이랑 이제 하실 건데 우리 카드 이용해서 캐시백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안내를 하면서 그럼 그쪽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시고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또 입금 계좌를 다른 데 안내를 하는데 사실 캐시백 같은 경우에 내가 먼저 입금을 할 때 카드사에서 나오는 이제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지금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시백 필요 없다고. 캐시백 필요 없고 정식 그 회사 계좌에다 입금하겠다. 정식 회사 계좌가 뭐냐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가 저번 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대표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된다고. 저희 대리점으로 입금해 주시면 된다. 대리점에서 구매하시는 거지 지금 본사에서 구매하시는 게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식 계좌에다 입금을 할 생각이니까 왜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하냐고 일을 좀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딜러가 알겠다. 실은 서비스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저희 대리점 내에서 있는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저도 밥 벌어먹고 살라니까 좀 하려고 했는데 전 그렇게 의심스러우시고 하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잠깐만 있다 전화 드리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한 30분 있다 전화가 딱 다시 오더니 그러면은 정식 계좌를 안내를 해드리면 콜센터에 물어보셔도 되고 거기로 입금을 하시면 되고 다만 선생님 일단은 계좌 나오는 데까지 우리가 전산 처리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문자 드리면은 뭐 콜센터에 확인을 하시던지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반나절 정도만 기다려 주시고 할인을 추가로 받으실 수 이번 달 프로모션 있으니까 선생님 서류만 몇 장 후딱 사진으로 먼저 부탁드린다.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니까는 선생님 혹시 자녀분 계시냐 그래가지고 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그럼 잘 됐네요. 2자녀 이상 해가지고 이번 달에 30만 원 추가 DC해주는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찾아봤더니 있었대요. 다자녀 그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만 일단은 먼저 사진으로 보내주시고 차 받으실 때 서류 주셔라. 그래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으니까 보내줬대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그랬더니 딱 그 딜러가 전화가 와가지고 서류 잘 받았고 할인은 반영할 거고 선생님 지금 혹시 어디 계시냐? 나 회사라고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선생님 그러시면 오늘 혹시 퇴근하시고 일이 많으시냐? 그건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얼굴 뵙고 안내를 해드려도 괜찮겠냐? 그러시자고. 왜냐면은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한 번 더 이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고 본사 콜센터에 확인해서 계좌번호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입금을 하려고. 오케이 콜. 그럼 저녁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7시에 그 대리점에서 만났대요. 뭐 사실 딱히 할 얘기는 없어요. 어차피 알고 있는 가격에서 30 빠지는 거니까. 야 이렇게 해서 차가 이제 이렇게 올 거고 내일 가상계좌 안내해드리면 거기다 입금하시면 되고. 아는 소리. 예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시승 한번 하실 생각 없냐? 무슨 시승? 그러니까는 내일 모레 이제 차 나오는데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승 한번 하시자고 막 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하는데 앞에 같은 모양의 차가 한 대 와 있더래요. 저거 회사 시승차인데 마침 오늘 들어와가지고요. 한번 나갔다나 오시죠? 저도 시승 실적이라도 찍게. 그래가지고 그러십시다 하고 이제 차를 운전을 한 거예요. 시승을 쭉 운전해서 어떤 A 지점까지 가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옆에 딜러가 사장님 저도 한 번만 운전을 해보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딜러님은 이 차 타잖아. 그러니까는 이 차가 이거는 풀옵션이어가지고요. 몇 개 기능 저도 한 번만 좀 해보게요.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기분이 좋으니까 똘비도 뭐 그러시라고 차 세우고 운전석 조수석을 이제 바꿔 탄 거예요. 이제 이 딜러가 막 운전을 이렇게 뭉 하면서 가다가 한쪽에서 차를 딱 세우더래요. 딱 세우고 문 열린 버튼을 착 누르니까 옆에 서 있던 남성 2명이 차에 타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누구냐고. 제 친구들인데
자동차 매장 가는 길에 태우고 가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출발해서 쭉 가는데 대리점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더래요. 똘비도 이쪽 지역 길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는 딜러님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 딜러가 다 앉아 계시라고. 잠깐 일 하나만 보고 갈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도 저녁에 일정이 있다고 나부터 내려주고 가라고. 그러니까는 뒤에 앉아있는 남성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 더럽게 많네 쌍 새끼. 그래서 욕을 막 하더래요 갑자기. 어머. 그러니까 똘비가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요? 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딜러가 운전을 하면서 진짜 더럽게 꼼꼼한 아름다운 야, 넌 참 그렇게 세상 의심만 하고 어떻게 사냐?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뭐라고? 야, 너 좀 뭐라고 했어? 얘기하니까는 네가 지금 반말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야, 똑바로 앉아 있어. 너 지금 이체 빨리 해. 그러더래요. 뭐라고? 그러니까는 회사 계좌 내가 처음에 알려준 계좌, 우리 대표 계좌 있잖아. 거기로 빨리 차 대금 이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야, 꼴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차 세워. 그러니까는 그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자를 이렇게 톡톡 치더래요. 톡톡 쳐가지고 뭐야? 하고 딱 돌아보니까는 둘 다 진짜 횟집에서 쓰는 길고 뾰족한 걸 하나씩 들고 있더래요. 딱 들고 그 입 좀 닫지? 그러더래요. 뒤에서 이체 빨리 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OTP고 보안카드고 지금 없다고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는 어디 있는데? 차에 있다고. 알았으니까 그럼 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운전해서 막 가는데 조금 가다가 잠깐 차를 세우니까 뒤에 탄 사람 둘은 내리더래요. 내리면서 그 딜러한테 뾰족하고 긴 걸 쥐어주고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딜러가 내리고 차 문 닫으니까 다시 출발을 하면서 왼손으로는 운전을 하고 오른손으로 뾰족한 걸 들고 있더래요. 예. 그러면서 함부로 움직일 생각 하지 말고 가가지고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끝내자. 그러니까 똘비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너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냐?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겠다. 왜냐면 그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는 비율을 맞추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됐고 네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은 이런 일도 없지 않았냐고. 일단은 너 그냥 더 이상 입 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으라고 하면서 칼을 진짜로 완전 똘비 몸 지척까지 딱 갖다 대놓고 운전을 하더래요. 함부로 못 움직이게. 진짜 언대요 몸이. 딱 그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그 똘비 차 옆에까지 왔대요. 차 옆에까지 오니까 자, 너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차 문 열고 내려 하면서 이 딜러가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본인 몸하고 약간 포개지게 넘어와가지고 조수석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러니까 딜러가 밖에 나가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 실내로 넘어가서 열어주더래요. 문을. 실내로 넘어가서 문을 열고 뾰족한 물건을 옆에 댄 상태로 똘비 차 문을 열으라고 하더래요. 똘비가 차 문을 열고 본인 거 지갑이랑 그 안에 있는 걸 주섬주섬 챙기니까 다시 차에 타라고 한 다음에 문을 닫고 딜러도 조수석으로 타서 운전석으로 넘어오더래요. 빨리 이체하라고. 똘비가 생각을 했대요. 일단 이건 이체를 해야 된다. 이체를 하고 얘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일단 살고 봐야 된다 싶어가지고 알려준 그 계좌에다가 돈을 송금을 했대요. 딱 송금을 하고 보여줬대요. 송금 내역을. 다 보라고. 송금했다고.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잘했어. 그러면서 내려.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다시 드라이브로 바꾸더니 운전을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야, 내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움직이지 마. 진짜 움직이지 마. 그러면서 운전을 막 하고 가더래요. 이제는 운전도 좀 더 거칠어져 있었대요. 뭔가 애가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아유, 딜러님 왜 그래? 왜 그래? 차값 다 줬잖아. 왜 그래?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내려줘. 나 무서워. 내려줘. 진짜 나보다 동생 같은데 형이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봐.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막 얘기를 하니까는 이 칼로 입을 찢으면 말을 그만하려나? 그만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말하잖아 하면서 얘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운전을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지점으로 가는데 이 방향을 딱 보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면은 진짜 인가도 없고 공장도 없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산만 가득한 그런 약간 산길 쪽으로 가는 그쪽 방향으로 가더래요. 미치겠다 하는데 삐리릭 하고 전화가 울리는데 한 손은 이 딜러가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전화가 이렇게 울리니까 일단 이 전화는 받아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칼 잡은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핸들을 잠깐 놓고 핸드폰을 빼가지고 통화를 손으로 쫙 긋더래요. 그러면서 한뼘 통화 누르고 다시 핸들을 잡더래요. 그러니까는 통화음이 들리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더래요.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딜러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 뭐 다른 맘 먹고 딴 길로 샌 거 아니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가고 있다고. 너 뭐 누구 뭐 대타라도 데리고 오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 대타 데리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나 지금 이동 중에 있으니까 약속 지키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니들 지금 GPS로 다 보고 있지 않냐고. 차 이동하는 거. 알았어 하고 끊더래요. 똘비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 딜러님 이게 무슨 말이야? 대타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딜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운전만 하더래요. 대답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똘비가 이제 머릿속으로 얼추 짱구가 딱 나오니까 딜러님 나 애도 있고 처자식도 다 있고 진짜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이체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가 그거 안 할게. 그냥 동생이 우리 그 딜러 동생님께서 쓰실 일 있으면은 급한 데 있으면 쓰시고 다 하셔.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은 형한테 얘기하고 하면서 옆에서 이제 막 더 아부를 하면서 막 얘기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딜러가 나는 처자식이 있고 애기가 둘이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 멘트가 나오니까는 운전하다가 본인 쪽을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인정에 호소를 하니까 너도 흔들리지 사람이니까 하면서 자기도 아이 컨택을 하려고 눈을 딱 보는데 이게 사람이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그 눈빛이더래요. 왜 그러는데 딜러가 그러더래요. 혼자만 행복하게 사니까 좋냐? 내가 너를 선택한 건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러면서 운전을 막 하는데 더 이상 말로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전화가 또 막 울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딜러가 전화번호 확인을 하려고 잠깐 시선을 밑으로 내렸을 때 똘비가 최후의 결심을 한 거죠. 옆에서 안전벨트를 채워놨으니까 벨트를 끌으려고 손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긴 거 들어오니까 안전벨트 끌르진 않고 손을 뻗어가지고 핸들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냥 한쪽을 막 감았대요. 그냥 옆에 손을 뻗어가지고 그때 시속이 아마 한 80에서 90은 됐던 것 같대요. 시속 8, 90에서 핸들을 한쪽을 확 감아버리니까 차가 확 돌아버리죠. 그리고 차가 우당탕탕 굴렀대요. 우당탕탕탕탕 구르는데 구르면서 똘비가 머릿속으로 와 다행이다. 나는 벨트를 차고 있고 너는 벨트를 안 차고 있잖아. 딜러는 벨트를 안 차고 있었어요. 똘비만 벨트를 차고 있던 거예요. 묶어놓으려고. 차가 구르니까 그 똘비는 이게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확실히 몸을 잡아주니까 시트에 잘 붙어있고 딜러는 차 안에서 쾅쾅 찌면서 날아다니더래요 진짜. 그래갖고 똘비가 머릿속으로 절대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정신 잃으면 안 된다. 손으로 머리 쪽 맞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차가 딱 섰을 때 본인은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바로 딜러놈 어딨나 막 찾았대요. 왜냐면 딜러놈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이제 길쭉한 걸로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딜러가 그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옆쪽에 긴 게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먼저 그걸 낚아챘대요. 긴 거를. 낚아채고 이걸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벨트를 끌고 차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잘 안 열려고 발로 막 힘줘갖고 끼익 하면서 차 문 열리고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핸드폰이 어딨지? 막 찾는데 핸드폰이 어딨나 안 보이더래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어딨나 막 보는데 솔직히 정신이 여기서 이걸 찾고 있을 정신이 아니더래요. 자기가. 일단은 이 뾰족한 거 들고 거기서 이제 막 나갔대요. 막 나가가지고 근처에 민가 없나? 뭐 어디 없나? 하는데 진짜로 이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논두렁 밭두렁이었대요. 사방이 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일단 길 따라서 빠른 걸음으로 막 걸었대요. 막 걷다가 앞에서 차 한 대가 저기서 오길래 트럭 한 대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질렀대요. 잠깐만요 하니까는 트럭이 세워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앞에 어떤 미친놈 하나가 있는데 저 제발 안 태워줘도 되니까 신고 좀 해달라고. 제발 신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신고를 해주셨대요. 신고를 해주시고
워낙에 똘비가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차에까지 태워주셨고, 그러면서 똘비가 이제 사전에 얘기는 했죠. 길쭉한 거 보여주면서 이게 저 차에서 내가 이렇게 될 뻔한 건데 일단은 증거품으로 아저씨가 갖고 계시라고 차 안쪽에다 던져놓고, 그분도 엄청 놀래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경관분들이 올 때까지 그분이 트럭 안에다가 똘비를 지켜줬대요. 똘비를 지켜주고 경관들이 딱 들이닥쳐가지고 그 사람을 연행을 해간 거예요. 살았다. 진짜 살았다. 다행이다. 와 하고 본인 거 핸드폰을 막 찾았더니 주머니에서 언제 빠졌나 몰라도 차 안 깊숙한 데서 발견이 나중에 됐는데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집에다가 전화하긴 뭐하고 그 형님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전에 경찰에 있던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그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냐. 지금 어디 방향 어디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아니 그 오신 경관분들한테 태다 달라고 하지는 왜 나한테 전화했냐. 아 형님 맞아 그럼 되네요 하면서 아직 안 간 분들한테 저 좀 태다 주실 수 없냐고. 아 당연하죠. 당연히 태워다 드리죠. 그러더래요. 가셔서 조서도 꾸미셔야 된다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던 거고 당연히 끌려가야 되는 거여서 나도. 그러니까 형님 나도 가갖고 조사를 좀 받아야 된다는데 형님 좀 와주실 수 없겠냐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야 그럼 바꿔봐. 바꿔줬대요. 그러니까 막 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디로 갈지 얘기를 해주니까 그 형님이 와주셨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는 사고 현장이 아니고 경찰서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술할 것들 다 진술하고 뭐 하고 그 형님하고도 얘기하고 이 형님이 또 얘기도 좀 해주고 이 똘비는 조사를 받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도 손발이 덜덜덜 떨리더래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형님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래요. 야 다시 한번 나한테 꼼꼼하게 얘기를 해봐라. 꼼꼼하게 좀 말씀을 드렸대요. 이렇게 가는데 이런 통화를 했었고 그랬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아 그래. 안 그래도 저 사람들도 아까 얘기 들어가지고 그 연락처랑 따가지고 그쪽 어디서 연락 왔나 해가지고 걔네 쪽으로 아마 갈 거고 나머지 일은 전문가 경찰분들한테 맡기고 내가 봤을 때 진짜 더 죽을 뻔했다 지금. 그래서 아 형님 제가 참 뭘 잘못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다 그 형님이 내가 그때 사랑을 잘못 본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내가 일선에서 떠난 지가 좀 되니까 내가 감이 많이 떨어졌네. 그때 내가 봤던 그 눈빛이나 이게 사기꾼이 아니고 갈 때까지 간 놈 눈빛이었다고. 진짜 다행인 거라고. 이게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고 하고 다녔어도 정말 무서운 애들이 갈 때까지 간 애들이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섭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통한다고 걔네들은. 예. 그냥 살 수 있으면은 이 방법을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스스로 가는 거라고 걔네들은. 맞아. 그런 눈빛이었어. 내가 더 빨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요 형님. 형님 덕분에 그래도 살았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쭉 해보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빚이 있었고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돈까지 손을 댔더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채를 넘어선 돈들. 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한테까지 손을 벌렸던 거더만요.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못 갚으면은 내 몸뚱아리 니네 가져. 이 수준까지 갔었더만요, 그 사람이. 아, 예. 근데 막상 그 상황까지 닥치니까 내가 대타로 한 명 갖다 줄라니까 그럼 기한을 좀 연장을 해달라. 그렇게 해놨었고 일단은 이자라도 찍어야 되니까 똘비 거 돈 가져다 이자라도 찍고 똘비 몸 가져다 주려고 지금 태워서 가고 있던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럼 네가 안 잡힐 것 같아? 무조건 잡히지? 잡히죠. 잡히는데 예. 근데 그 형님 말이 맞는 게 내가 잡힐 걸 알면서도 나는 올 만큼 원해요. 잡힐 때 잡히더라도 일단 오늘은 넘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입장에선. 예. 그러니까는 그런 행위까지 하면서 했던 이제 딜러 얘긴데요. 제가 그때까지 갔네 진짜로. 예. 예,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실은 딜러들도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런 얘기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죠. 근데 그렇겠죠. 예.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셈이 되기는 하는데 네. 제 주변을 둘러봐도 딜러분들 보면은 진짜 열심히 다들 해요. 열심히 다들 하고 사기치면 진짜 깜빵을 가든가 회사에서 무조건 잘리든가 요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지가 않기 때문에 딜러들이 그렇다 이런 말은 아닌데 네.
유독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딜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지르는 사람들한테서 사건 사고가 대부분 터져요. 예. 진짜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귀족님들도 자기가 인터넷을 보시든 뭘 하든 특히 인터넷 동호회 기준으로 진짜 맥시멈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진짜 생각도 안 하고 해드리겠다. 상당히 큰 서비스를 그냥 무조건 잘해드리겠다 하는 딜러들은 일단은 좀 조심하시라.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하시고 딱 봤을 때 그냥 성실히 그래도 크든 작든 자기 이윤도 분명히 있으면서 자기 생활하는 그런 딜러들 초이스 하셔가지고 이런 유의 일에서 조금 예방을 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제 얼굴에 침을 좀 뱉어봤습니다. 야, 근데 마지막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 싶어 하는 거고 또 판매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는 게 있어야 내가 판매를 하니까 그쵸, 네. 적정선을 잘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안 되죠.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서 사건이 안 터지는 경우도 훨씬 많죠. 근데 사건이 났을 때 케이스를 보면 거의 10중 8구는 이딴 서비스를 이빠이 질러 놓은 사람이 들이더라. 대부분이. 일단은 그래야 이 사람이 계약을 늘 거니까. 네네.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도 그거는 몇 년 전인데 우리 왜 반도체 대란 터졌을 때 차가 1년, 2년씩 걸렸잖아요. 예, 맞아요. 예. 굳이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막 엄청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 차 빨리 주겠다고 차값 그냥 다 땡겨가지고 동남아로 가신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수배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는 컨택 같은 거 하실 때랑 그다음에 돈 입금하실 때 정확하게 이게 회사 계좌가 맞는지 이런 계좌 여부도 분명하게 체크하시고 캐시백이면은 이쪽 카드상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래 귀족님들 스스로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귀족님들 스스로도 이렇게 한 번 더 더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또 마지막에 이런 팁까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네. 간내꼬마님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업사원에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죠. 이런 사례 자체가. 근데 또 은근히 많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아까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너무 바래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자동차 영업사원이 해줘도 안 되고 또 적정선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